어서오세요. 오늘 연담 예약하셨죠? 이방인 증후군 때문에 방문하셨다고 적혀있네요. 오시는 길에 차는 안 막히셨고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여기 오일이 페퍼민트랑 오렌지 있는데 여기 한 잔 드시면서 어때요? 괜찮죠?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면담 진행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 현재 이방인 증후군 때문에 문의를 주셔서 이방인 증후군이 뭔지 대략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좀 진행해보려고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 제가 이제 테스트를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총 34개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테스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전 알려드릴 거고요. 뭐 트라우마 치유라던가 에너지적인 처방전, 외부 환경에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방인 증후군 때문에 힘든 이야기들, 힘든 마음 풀어내실 수 있게 오늘 제가 좀 분위기도 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연구실에 초대드리기도 했고요. 해서 오늘 이방인 증후군이 뭔지 혹시 예상하고 오셨을까요?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증후군이라는 명칭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증후군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뭐라고 뚜렷하게 정의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방인 증후군이란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세상에 내가 속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 된 것 같아, 이 세상에 결코 섞여 들어갈 수 없는 이물질인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를 다닐 때나 회사를 다닐 때나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가정, 이런 곳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땅 위에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저 분위기에 섞여들지 못하고 좀 겉도는 느낌이 드는 걸까? 나에게 누군가가 넌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난 스스로 그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까? 왜 난 스스로 저 무리에 섞일 수 없다고 내가 느끼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만 잘 자각을 못하고 열심히 적응하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상태가 자각이 되신 이방인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고 자각이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스트를 진행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얼마나 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지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테스트 질문지를 파일로 링크로 올려두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방인 증후군 테스트는 총 34개의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처는 판도라입니다. 이 자료의 저작권은 판도라의 우주 유튜브 채널에 있으며 무단으로 이 내용을 공개하거나 원본을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질문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장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나 혼자만 겉도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자, 번호는 0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대체로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자, 가장 근사한 값과 가장 가까운 대답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며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 보기입니다. 0번, 전혀 아니다. 1번, 가끔 그렇다. 2번, 보통이다. 3번, 대체로 그렇다.
싫다. 4번 항상 그렇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피곤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0번 전혀 아니다. 의미 있다고 느껴진다. 1번 가끔 그렇게 느껴진다. 2번 자주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노력한다. 3번 인간관계에서 쉽게 도망치고 포기하고 손절하는 편이다. 4번 인간관계에 아무 관심도 기대도 없다. 별로 노력하고 싶지도 않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친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0번 전혀 아니다. 1번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2번 보통이다. 3번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 4번 항상 어렵다. 체크하셨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 놀거나 어울리는 것에 익숙하다. 0번 전혀 아니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2번 자주 그렇다. 3번 항상 그렇다. 신경 쓰인다. 4번 항상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는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화나는 포인트, 즉 불쾌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 0번 전혀 아니다. 비슷하다. 1번 잘 모르겠다.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다. 2번 가끔 그렇다. 3번 대체로 그 포인트가 다른 편이다. 4번 아주 많이 다르다. 항상 다르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2번 그런 적이 있어서 실망한 경험이 있다. 3번 자주 그래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 4번 항상 그래서 익숙하다. 자, 솔직하게 적으세요. 솔직하게. 뭐에 더 가까울까 고민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가까운 거에.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가끔 그렇다. 2번 나와 다른 점이 많다고 느낀다. 3번 항상 그랬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4번 항상 그랬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걸 포기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괜찮을지를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할 때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바로 쭉 내뱉는지 아니면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분위기가 망쳐지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 이미지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나마 올바른 정답일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에 대한 질문지입니다. 자, 0번 언제나 솔직하게 표현한다. 1번 가끔 눈치를 보지만 대부분 솔직하게 말한다. 2번 때에 따라서 눈치 보고 때에 따라서 솔직하다. 그때그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3번 딱히 표현하지 않는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맞장구만 친다. 4번 내 본심은 숨기고 언제나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속한 집단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0번 대체로 한쪽의 편을 들거나 옹호하는 편이다. 1번 양쪽의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하는 편이다. 2번 중립적인 태도로 중재하고 이 집단의 화합을 도모한다. 3번 갈등이 피곤하게 느껴져서 피하거나 벗어난다. 4번 갈등이 유치하게 느껴진다. 갈등을 지켜보거나 방치한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게 어렵고 귀찮게 느껴진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뭐가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0번 전혀 아니다. 1번 가끔 그렇게 느낀다. 2번 어렵고 귀찮지만 자주 표현한다. 3번 대체로 어렵고 귀찮게 느껴진다. 특정 상황, 특정 사람에게만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설명한다. 4번 항상 그렇다. 항상 어렵다는 뜻이죠. 타인에게 내 감정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동떨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2번 지금도 종종 느낀다. 3번 자주 느낀다. 4번 항상 그렇다. 13번째입니다. 내가 있을 곳, 나를 이해해줄 사람들이 있는 곳, 나와 공감대를 형성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맨 적이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거죠. 2번 잘 모르겠다. 3번 대체로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항상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0번 아니다. 어딘가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번 가끔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4번 항상 이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 드라마, 연예인, 관심사, 유머, 유행어 등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0번 전혀 아니다. 1번 가끔 그렇다. 2번 잘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3번 대체로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즉 항상 다르다.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째 질문입니다.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거나 가족들과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0번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번 잘 모르겠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3번 대체로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나의 성격을 숨기거나 할 말을 참은 적이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번 가끔 그렇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3번 대체로 숨기거나 참는다. 4번 항상 그렇다. 18번째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나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0번 많다. 자주 교류한다. 1번 가끔 만나거나 교류한다. 2번 없지만 딱히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3번 없다.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답답하다. 4번 항상 없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척을 한 경험이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2번 가끔 그런다. 3번 자주 그런다. 4번 항상 그랬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2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3번 자주 그런 기분이 든다. 4번 항상 그런 기분이 든다. 21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번 종종 그런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다는 거죠. 3번 자주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22번 질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느낌,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번 가끔 느낀다. 3번 자주 느낀다. 4번 항상 느낀다. 23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게 부럽게 느껴진 적이 있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번 가끔 그렇다. 3번 자주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24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가치와 내 매력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한 적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0번 전혀 아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1번 일부 가까운 사람은 내 가치를 알아봐준다. 2번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번 맞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가치와 매력을 몰라서 답답하다. 4번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이제는 화도 안 난다. 25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한 내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0번 많다. 그런 사람이 많다. 1번 가까운 사람의 한정에서 몇 명 있다. 2번 한 명 정도는 있다. 3번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4번 여태껏 한 명도 없었다. 26번째 질문입니다. 평소에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참는 편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0번 전혀 아니다. 나는 쉽게 털어놓는 편이다. 1번 가끔은 털어놓는다. 2번 자주 참는 편이다. 3번 항상 참는다. 그래서 힘들다. 4번 항상 참지만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편이 편하다. 27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 즉 지식, 상식, 도덕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0번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번 잘 모르겠다.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다. 2번 그런 적이 있었다. 3번 자주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28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와 의미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0번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내 관점이 비슷하다. 1번 별 생각이 없다. 2번 가끔 그럴 때가 있다. 3번 자주 그렇다. 4번 항상 그렇다. 29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다. 0번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1번 스스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번 가끔 그런 취급을 받는다. 3번 자주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분노 또는 반발심을 느낀다. 4번 그런 취급에 익숙하다. 그래서 회의감 또는 무력감을 느낀다. 더 가까운 것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째 질문입니다. 스스로가 이방인 또는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한 존재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2번 가끔 느낀다. 3번 자주 느낀다. 4번 항상 그렇게 느낀다. 31번째 질문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0번 전혀 없다. 1번 그런 적이 있다. 2번 자주 느낀다. 3번 항상 그렇다. 32번째 질문지입니다. 미래가 기대되지 않고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 오늘 죽어도 별다른 미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0번 그 정도는 아니다. 1번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2번 자주 그런 생각을 한다. 33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을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 그다지 큰 의욕이 없다. 0번 그렇지 않다. 의욕이 있는 편이다. 의욕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1번 가끔 그렇다. 2번 자주 그렇다. 34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장 오늘 굶어 죽더라도 절대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생활 하는 걸 피하고 싶다. 자, 이 질문지에 대해서 0번 그 정도는 아니다. 1번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2번 자주 그런 생각을 한다. 3번 이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이미 돈 한 푼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테스트는 34개의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0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보기의 번호가 점수입니다. 이 점수들을 다 더하시면은 총 130점 만점의 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130점 기준으로, 만점 기준으로 30점 이하이신 분들은 이방인 증후군에 해당되지 않는 안정권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들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30점 이하이신 분들은 괜찮아요. 자, 근데 30점에서 60점 사이인 분들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이방인 증후군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한 단계고요. 또는 예전에 이방인 증후군에 심하게 시달렸다가 슬슬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30점에서 60점 사이가 나온 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면담 내용과 그리고 다다음 내용까지도 제가 또 다음에 이어지는 면담에서는 그라운딩 스킬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이방인 증후군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그라운딩 스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해볼 거니까. 그리고 이제 60점에서 100점 사이에 나온 분들은 그냥 이방인 증후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이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A부터 Z까지 겪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쳐내고 혼자 남게 되고 사회생활하는 거에 어려움 느끼고 그래서 직장생활 어려워서 결국에는 돌고 돌다가 참고 또 참다가 뛰쳐나올 수도 있고 이직만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죽지 못해서 다니다가 몸이 병날 수도 있는 거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성격이 이상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60점에서 100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방인 증후군에 이미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100점 이상인 분들은 뭐냐? 13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지금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부터 본인이 지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의 상태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사회생활을 안 하고 계시고 현재 쉬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그 중간에 껴있는 상태다. 취준생이었다.
또는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이런 상태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 사이에 섞여들고 싶지 않고 사회생활에 섞여들고 싶지도 않아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도피 상태.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정말 가족들이랑 얼굴 마주치는 것도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그런 근데 사람은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노동을 해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라면 본인의 용돈이나 본인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다 못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 정상 생활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자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100점 이상의 위험 단계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때요? 어디에 속하시는지 코멘트를 좀 달아주세요. 몇 점 나왔는지.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해 본 적이 있다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유대감은 24시간 매일매일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야구장에 가거나 축구장에 가거나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만 떠올려 봐도 사람들끼리 서로 한 팀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특정한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유대감은 흩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잠시 머물렀을 뿐인 그런 일시적인 유대감이고 일시적인 동질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우리는 다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다 서로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서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서 외로워해요. 그래서 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 보면은 치고받고 싸우던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가족 관계가 굉장히 애틋하고 사이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엎치락 뒤치락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은 또 하나의 집단으로, 하나의 유대감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질감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난 너무 불쌍하고 난 너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고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못할 거고 잘 따져보면은 그 모두가 애정을 교류하고 진심을 주고받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어요.